막 뭔가 이렇게 온 국민이 합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정광훈 쪽 뭐 보니까 일단 거짓말 문자 보낸 적 없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역으로 추적해 봤더니 일단 126만 명한테 보냈던 문자가 봤더니 결국에 원리로 들어가 보니까 정광훈과 김경재 측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거짓말하죠? 거짓말 자체가 방역이잖아요. 저는 지금 그 코로나 방역에 관련돼서 일종의 싸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코로나 방역 그 통제 실패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방역이 칭찬받는 상황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일종의 국민적 영웅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코로나 방역을 잘 대처한 것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 그러면서 은연중에 한국 방역망이 깨지기를 기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극우 세력들이고 하지만 본인들은 거기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빨리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정말 JOT 같은 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정강훈이 이미 본인이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8.15를 본인이 주도했다라고 이미 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총리께서 그 국회 답변하는 거 보니까 강력히 뭐 저지하겠다, 집회하겠다. 그 8.15를 계기로 저는 아주 세게 전 공권력이 다 동원돼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 잡학의 대가이신 황 작가님께 질문이에요. 김경재 씨는 왜 이럽니까? 경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거든요. 농담이고요.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만 이어가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국가는 굉장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안 되고 그렇다고 국민 경제를 죽이면 안 되는 정말 고독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2.5단계를 2단계로 낮추면서 그럼 질병이 좀 확산될 거는 어느 정도 감내해요. 근데 그 감내하는 범위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임상학적으로 환자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이걸 넘어서면 이제 깨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병원에 수용할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면 이거는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가지고 계속 추석까지 그래서 추석을 가장 위기로 보는 것 같고 저는 김경재라는 사람은 결국은 그 동교동계에서 약간 왕따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80년대 독재, 70년대 80년대 독재에 함께했던 동교동 가신그룹이라 불려지는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게 늦게 합류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그 김용욱에 관련된 회고록을 썼고 그 가명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동교동에 합류했는데 그 안에서 선골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아도 될 만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장 취업하고 민주진보 진영인 척 했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몇 명 있는데 안철수도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보통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계속 혐의를 씌우면 거짓말하는 진짜로 이게 혐의를 씌운 사람은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거든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고 나 억울하니까 다른 데 찾아보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문자 보내는 거 나 아니야. 그런데 찾아가 보면 링크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로 혐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오히려 진짜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반증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냥 말 몇 마디로 아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수성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무지함인가? 이런 하여튼 좀 모순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예. 특히 뭐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러브젤 교회에서는 자기들은 사무실은 줬다, 임대해 줬다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사무실만 임대해 준 게 아니라 그 문자 발송하는 그 사이트 아이디도 공유를 했고 그리고 1386만 건이면 이 건당 아무리 할인을 받아도 7원, 8원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약 한 1,000만 원이 넘어요. 한 20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이 넘는 거고. 억대라고 합시다. 억대.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공유했다? 그 자기들이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경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자기들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게 여기 변호사도 있으신데 좀 너무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지금 그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에도 1,000명 모이겠다 이렇게 신고하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한 걸 봤는데요. 야, 이 사람들 진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제로 해산당하면서 정부한테 탄압받는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일부러 더 어그로 끄는 그 행태가 아닌가 싶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한 부분이 있죠. 그 독감 백신에 대한 논쟁을 잠깐만 이야기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독감 백신에 관련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 지금 중대본도 그렇고요. 또 일반 전문가들도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 자체는 필요성이 낮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한국은 이미 인구의 57%에 해당하는 독감 백신 물량을 확보한 데다가 타미플루 등 치료제도 1,100만 명분을 비축한 만큼 독감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뭐 전 국민한테 독감 예방사를 마치겠다고 한 게 지금 민주당의 통신비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로 그러면 우리가 독감 백신 전 국민한테 맞추는 것도 하자 이렇게 지금 서로가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역을 도와준다기보다는 뭐랄까 자기들이 좀 튀자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 실효성 높는 걸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의견들 있으십니까? 일단은 미통당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킬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한 57% 정도 독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게 되면 지금 만든 것도 3월 달부터 꾸준히 만들어 온 것이고 이거를 더 늘리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독감이라는 이 백신이라는 게 뭐 효과가 있든 없든 어찌됐든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 2주 정도? 최소 1,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백신을 만들다가 그것이 늦어지게 되면 또 독감 유행하는 시기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뭐 국민의 짐당은 결국에는 그냥 막 던지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못하면 정부 책임이지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어그로를 끄는 것이 아닌가. 예, 가장 쉬운 내용 정리는 뭐냐면요. 정부가 그 독감 백신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인 양 호도하고 무료 그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다라고 국민의 짐당이 제안을 했지만 이미 정부는 독감 백신에 관련돼서 완벽한 대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들어있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질러댄 겁니다. 그 박용진 의원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총리와 그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정세균 총리란 분의 대답이 너무도 명확하고 논리적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이 이제 끝나는 날인데 정세균 총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정세균 재발견. 아주 그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예리한 논리가 숨어 있고 단호할 땐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포장돼서 잘 모르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 37% 1,900만 명은 무료로 접종합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은 유료로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1,000만 명이 비거든요. 그러면은 국민 전체 안 맞추면 어떡하냐? 독감이 혹시 그 사람들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타미플루라는 독감에 대한 가장 그 특효약이 있기 때문에 독감으로 만약에 병원에 가더라도 국민 전체가 커버될 수 있는 양이고 지금 무료 독감 백신을 맞자고 그 제안한다 하더라도 이미 백신이란 게 선주문해서 수량만큼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추가 주문하면은 그거는 1월달, 2월달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독감 유행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제안을 지금 일부에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독감 예방 주사라는 게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저번에 예전에 제가 방송 때문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대략 어떤 흐름 때문에 독감이 올해 겨울에는 어떤 게 유행할 거라고 유형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추는 건데 다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D형인데 이번 올해에는 C형 정도가 유행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해서 맞추는데 실제로 도는 건 뭐 D형일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어쨌건 지금 그런 식의 역으로 국민에는 안정이 높고 결국에는 저는 뭐 정부가 뭘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국민한테 공감받지 못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만 막 파고들어가지고 사실은 던진다는 대안이
더 훌륭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똥포를 차버리는 형태로 저는 지금 국민의 짐이 그나마 이게 정책에 관련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유일한 독한 백신. 나머지는 지금 쥐며 잡기만 하고 있잖아요. 홍 작가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정세균 총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오늘 정세균 총리 이 트위터를 보니까 핑계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추석 때 못 가는 거 총리가 가지 말라 그랬다고 핑계대라고 이런 게 있길래 이 부드러움과 그 절주의 냄 단호함이 함께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플래카드 중에 재미있는 거 있더라고요. 불효자는 옵니다.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옵니다. 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